세계 강대국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화나게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르클레르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방위 산업연구소에서 국제방위 전략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유럽 내방산 협력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해왔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 방위 산업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유럽 내 주요 방산 프로젝트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우월함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20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자체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수출하며 독자적인 방산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라팔 전투기, 르클레르 전차, 스콜펜 잠수함 등 프랑스가 내놓은 군사 기술들은 유럽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했으며, 이는 프랑스 정부와 군부에 상당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방위 전략연구원으로서 이러한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프랑스가 유럽의 군사 강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럽 내방산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독일과 함께 프랑스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방위 산업에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고서를 처음 접했을 때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철저히 미국의 기술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 개발 능력과 국제시장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이 필수적이었으며,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발표되었어요. 국방부의 주요 관계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이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방산 수출 세계 4위에 오르며 프랑스를 넘어섰고, KF-21 전투기가 유럽 주요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라팔 전투기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프랑스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각국에서 선택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폴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했다는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전차 개발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며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우위와 신속한 개발 속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프랑스 군부 내부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부문에서 프랑스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 단순한 신흥 강국이 아니라 이미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프랑스를 앞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프랑스의 방산 시장이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의 변화들은 그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무기 체계가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연구원들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직접 한국으로 가서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서류상의 분석만으로는 더 이상 현실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한국의 방위 산업을 직접 경험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유럽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을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방위 산업의 위상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그 모든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프랑스 방산산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공항 내부의 첨단 시설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도 유럽에서 손꼽히는 대형 공항이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 기반 시스템이 신속하게 여권을 스캔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고, 공항 곳곳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안내를 맡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한국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 해도 방위 산업만큼은 프랑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산 기술력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개발과 독자적인 전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럽은 1~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시대까지 오랜 기간 전쟁과 갈등을 겪으며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왔고, 프랑스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방산 기술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사 관계자들과의 첫 번째 미팅 이후 그러한 믿음조차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의 브리핑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단순한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효율성과 성능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연구와 신중한 개발 과정을 거쳐 신형 무기를 내놓는 반면,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적용하고 개량하면서 시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기존 무기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개선과 실전 적용을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처음 보았을 때 프랑스에서 개발한 라팔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현대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과연 실전에서 라팔과 같은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와 함께 KF-21의 장점을 설명하며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이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투기의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유지 보수 비용이 라팔보다 훨씬 낮아 실용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2 전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체 구조와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의 유럽형 전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놀랍도록 높은 기동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험지에서의 기동 실험을 관찰하는 동안 전차가 보여주는 민첩성과 즉각적인 대응 속도는 프랑스에서 개발 중인 신형 전차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기동성뿐만 아니라 방어력과 활용 면에서도 유럽형 전차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기술력의 차이는 K9 자주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기동성과 실용성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K9은 기동성과 방어력 그리고 사격 정확도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자동 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K9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성능이 향상되고 있었으며 프랑스와 달리 다양한 실전 경험을 반영하여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될수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개발 수준이 아니라 방위 산업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프랑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기 개발을 진행하며 장기간의 연구와 검증을 통해 신형 무기를 내놓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특징은 신속한 연구 개발과 실전 적용이었어요. 기존 무기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며 빠르게 전력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과 방산업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실전 경험을 반영하는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 체계는 그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로 직접 확인한 것은 자율 드론과 무인 전투 로봇의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군사 작전 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지 알게 되었어요. 드론 편대가 완벽한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지형을 분석하고 목표물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술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무인 전투 로봇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시범 작전을 수행하며 로봇 부대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계 학습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인간 병사의 부담을 줄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프랑스가 보유한 기술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히 현재의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쟁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극초음 속 미사일 연구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이 기술이 실전에 적용될 경우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연구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텔스 드론 기술이었어요. 원래 미국과 공동 연구하던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를 발전시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기술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실전 적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이 무기는 현대 전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술이 전자전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적의 레이더망을 우회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도 프랑스를 위협할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개발하여 실전에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화력 경쟁뿐만 아니라 정보전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장악하는 국가가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을 통해 세계 강국들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형 우주군 창설을 위한 준비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위성 개발을 넘어 실시간 지구 감시 시스템과 레이저 기반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우주 군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연구 진행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통신 기술을 군사 작전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으며 이는 프랑스에서도 연구 중인 기술이지만 아직 실전에 적용되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군사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보전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조사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출국 전까지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해 품고 있던 선입견들은 거의 모두 깨져버렸으며 이제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방위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기술력과 연구 개발 속도 그리고 실전 운용 능력은 이미 전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기존 강대국들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단순한 방산 강국의 수준을 넘어 세계 초강대국들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방위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그 자체가 세계적인 지정학적 균형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군사적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어요. 한 미국 국방부 고위 간부는 비공식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무너진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군사력은 단순한 동맹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미국이 의존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해왔으며 동맹국들에게 기술과 무기를 제공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단순히 무기 수입국이 아닌 독립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고 심지어 미국의 무기 체계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특히 AI 기반의 자율 무기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의존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에서 중국 또한 한국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내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AI 기반 군사 기술을 통해 우리보다 첨단 무기를 더 빨리 생산하고 있다. 단순한 무기 보유량의 차원이 아니라 전력 운영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현재 한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병력수가 아니라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작전 수행 능력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AI 기반 전술 시스템과 무인 전투 체계를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전자전 능력 또한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정보전 능력마저도 한국의 전자전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 군사력 강화 계획 또한 세계 강대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다중 위성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은 우주 기반 군사 기술을 미래 전쟁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었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이 단순히 방산 수출 강국이라는 수준을 넘어 세계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의 방산을 주도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기술력의 발전이 아니라 군사 전략과 방산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기존 강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적 우위를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조사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출국하기 전까지 프랑스 방산 산업이 세계 최정상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그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기술력의 발전을 넘어 방위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프랑스의 방산 산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유럽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기간 내에 독자적인 연구 개발과 실전 적용을 통해 기존의 강대국들이 쌓아 올린 방위 체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국방부의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충격적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두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파견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브리핑이었기에 분위기는 무겁게 흘렀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방산 산업이 단순한 신흥 강국의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라팔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을 결정했으며 그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 프랑스의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인 전투 로봇과 AI 기반 전투 체계 역시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연구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전 적용하고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일부 참석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의 방산 산업이 프랑스를 넘어설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가 직면한 현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고 보고서에 담긴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 결과 앞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보고서를 끝까지 경청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묵묵히 자리에서 고민에 빠진 듯 보였고 회의실 내부에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연륜이 깊은 한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산업이 지금까지 유럽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겠군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관계자들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오랜 시간 동안 유럽 방산 산업을 주도해왔고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고 단순히 경쟁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책상을 두드리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보이네요. 그는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면 결국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방식에 집착하다가는 방산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참석자들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가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단순히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군사력과 전략적 영향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위상이 약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조차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조차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세계 강대국들조차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단독으로 방산 산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이 한국의 제품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방산 산업에서의 기존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어요. 한 관계자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내부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프랑스가 유럽 방산의 절대 강자라고 자부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